네, 오늘은 백석의 남신이조 유동 박시봉방. 학교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죠. 학습할 때도 나오고 메인 작품으로 나오고. 백석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도 적었지만 이 오빠는 윤동주 오빠랑 성격이 비슷한데 보통 윤동주 오빠도 백석 오빠도 처음에는 심상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능들이 있죠. 근데 백석은 윤동주 오빠랑 조금 더 독특하게 좀 자연물이라든지 좀 토속적인 소재 요런 거를 꼭 사용하셔요. 그죠? 그래서 백석의 수라, 뭐 국수, 뭐 흰 바람벽이 있어,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 요런 거 학교 대신해서 많이 배우는데 재작년 이제 수능 작가죠. 그래서 현대시 나올 때 항상 이 아저씨는 좀 산문적인 좀 일기를 길게 쓰는 형식으로 요렇게 시를 쓰는 그런 작가예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미리 죄송해요. 그 다음에 백석은 좀 이렇게 쉼표를 많이 쓰죠. 좀 열거 나열식으로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저 쉼표를 사용하는 좀 감정의 절제라든지 또 이 쉼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도 운율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위율 중에 우리 가운데 반복하는 요운을 많이 반복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운율감, 내재율이 느껴지고요. 또 백석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석이 오빠는 언제나 토속, 향토, 목가, 전통적인 그런 소재들의 시를 많이 쓰죠. 그래서 가장 내신에 잘 나오는 작가가 정지용의 향수하고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꼬맨들 이지리오 곳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써있지만 안 써있네요. 요거죠 사실은. 백석 작가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이 고난이 있고 일제강점기에 유랑생활을 많이 해서 민족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어 굉장히 많이 쓰고 감각적인 표현도 많이 쓰고 그리고 백석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인 사투리를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런 감각적이고 토속적인 자유를 꿈꾼다. 화자가 자연이나 과거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 자체로 자연을 표출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자체가 되게 독특한데 남쪽에 신의주라는 지역에 유동이란 지역에 여기까지 다 지역 이름이에요. 시봉이, 박시봉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방에서 월세를 살았다. 그래서 뭔가 독자에게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제가 이 방에서 당신에게 편지를 써요. 시이기는 한데 굉장히 편지를 쓰는 듯한 서간체 형식의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죠. 긴 호흡. 시가 굉장히 하나의 맥락이 굉장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요. 그래서 긴 호흡과 잦은 심포 사용으로 내재율이 묘사되는 그런 시고요. 독자와의 그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지죠.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요거는 해요체하고도 똑같은 기능을 하죠. 서간체 형식을 쓰면 굉장히 독자에게 뭔가 말을 건네는 수필에도 이런 형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작가의 작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백석이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다 나중에 갈매나무 나오거든요. 나도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그래서 감정을 투영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킬링 포인트죠. 보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알뜰살뜰한 부모님 그 다음에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대요. 요거는 제가 옆에도 써렸지만 시대를 반영하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킬링 포인트죠.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바람이 세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센. 근데 글자를 늘리는 거 시적 허용이라 그러죠. 시적 허용이 요새 내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맞춤법 틀린다든지 뭐 정규 시간에 제가 많이 써드리지만 역설법을 쓴다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싫어. 당신이랑 이별했는데 이별한 게 아니야. 말에 모순이 있는 거. 모순 허용. 모순 형용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 도치. 뭐 글자를 다르게 바꾸어 쓴다든지. 네 번째 행간 걸침. 지금 백석도 사실 이게 글씨 쓰다가 갑자기 아래로 훅훅 내려가잖아요. 글씨 쓰다가 아래로 훅 내려가는 기법. 행간 걸침. 그 다음에 들려쓰기. 글씨를 시를 쓰다가 잘 쓰다가 여기를 뻥 뚫려 놓는 거. 뭐 사과를 먹을만 하는 시가 좀 유명하죠. 요런 기법들을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적 허용을 왜 써요? 일부러 글씨를 틀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글자 음절수를 맞추면 글자 자체로 음절수의 운율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보통 2, 3학년 되시는 이게 나오죠. 독자에게 긴장감을 조성해요. 나 일부러 틀렸다. 그러면 독자가 주제의식을 더 확고하게 보죠. 그래서 일부러 틀리는 겁니다. 일부러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은 지금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쓸쓸한 거리, 지금 남신이주에 갔습니다. 바로 날도 저물었대요. 날씨가 저물었다는 거는 화자의 감정의 마이너스하고도 동일한 거 아시죠? 안 그래도 우울한데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온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층적 확장으로 자신의 화자의 감정이 마이너스 세 번 했네요. 고랑과 신현이 계속 대꾸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설상가상, 전어후랑, 설상가상, 뭐 누란지위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 갈 데도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너무 힘들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 삿을 깔았대요. 요 시험에 내신 정말 잘 나옵니다. 삿을 깔았다는 거는 일반 용어는 아니고요. 향토적이고 평안도 사투리예요. 사투리를 쓰면 사실감, 현장감, 역동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나는 삿도 깔고 한 방에 쥔도 붙이었대요. 쥔을 붙이는 건 남의 집에 월세 사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답답하대요. 그래서 디롱버기에 북덕북이라도 담아온대요. 이 디롱백이랑 북덕북을 담아오는 거는 여기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화자가 자신의 자신의 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리시더라고. 초점이 왜 안 잡히나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소재가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접시에다가 따뜻한 위안을 지금 라인 나우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면서 아무 뜻 없이 글자도 읽어보고, 왜냐 지금 방에 있거든요. 방에 루즈하죠. 지루하죠. 그래서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지금 오빠는 외부와 단절됐어요. 남신이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두문 분출 사자성어. 머리에 손깍지 베개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지? 뭐예요? 과거도 그리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도 하면서 성찰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죠. 시를. 좀 흰 바람벽이 있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직유법을 쓰면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한대요. 우리 이런 걸 유식하게 반추작용이라고 하죠. 소가 풀을 먹다가 웩 해서 다시 씹어먹고 우액 해서 다시 씹어먹고 이런 걸 반추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자가 집중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그러지? 우리 흰 바람벽이 있어요. 요에도 이런 부분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자, 그래서 자기 가슴이 꽉 메어오고요. 내 눈에 핑 하고 촉각적인 눈물이 흘리고요. 또 화끈하게 낯도 붉어오고요. 부끄럽대요. 요거 자아성찰이죠. 적이며 반복법. 뭐예요?
요운이죠. 가운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 율. 내재율이 되게 많이 느껴지죠. 나는 작가가 자기를 표면화자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표현론적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론적 관점 모르면 검색하시고요. 검색 안 합니다. 알려줍니다. 작가가 자기의 경험을 직접 시에 표현하는 거죠. 1인칭 주인공 같은 기능이에요. 내 슬픔, 내 어리석음 직접 정서,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대요. 제 오빠가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야. 내면이 갈등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일제강점기에 뭐하나 너무 힘든 거야. 자, 킬링 포인트입니다. 윤동주 오빠랑 공통점이죠. 그러나 시상이 전환되고 있어요. 윤동주 오빠도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시상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화자가 시의 이미지가 묘사적인 것도 있지만 상승 이미지로 올라가요. 붐업되는 거야. 허여 문창. 색채도 나오네요. 순수함입니다. 색깔. 하얀색은 순수하다는 것도 있지만 허무하다는 의미도 있죠. 여기서는 순수한 거네요. 바라보고 눈도 뜨고 높은 천장을 바라봐요. 요거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긍정의 점층.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나는 왜 힘든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전문학에서는 하늘이잖아요. 운명론적 순운적 자세. 흰 바람벽이 있어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이런 앙금이 가라앉는다는 건 감정이 정화된다는 거야. 내 우울함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외로운 생각이 들면 나주소네. 나주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써있죠. 저녁 무렵이니까 뭐야? 시간적 배경이 돼주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살랑살랑 음성상징어랑 어울립니다. 음성상징어도 굉장히 화자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죠. 내가 이런 저녁에 눈이 와서 문창을 치면서 나를 우울하게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은 우울하지 않아. 왜냐? 디롱배기 북덕불 같은 화로가 나를 위로해주고 화자 자신이 성찰도 해. 즉 제가 문학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문학에는 항상 수능에 나오는 3가지 규칙이 있어요. 너 힘들어? 받아들여. 네가 지금 의지가 꺾일지라도 조금만 받아들여서 수능을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너의 운명이 되고 화자는 그걸 달관하는 순간이 옵니다. 성찰, 플러스가 되는 순간이 와요. 언제나 수능에 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찰을 하면 뭐가 됩니까? 저기 먼 산에 바우섭, 뭐예요? 토속적인 시어를 썼죠. 따로 외로워 있으면 내가 외로울지라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일지라도 색채라기보다는 명암도 대비되고 색채도 나오죠. 하얗게 눈을 맞으면 내가 우울할지라도 뭐래요? 내가 저기 멀리 바라보는 갈매나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일지라도 나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갈매나무처럼 산대요. 자, 그러면 이 갈매나무는 웬만한 학교의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죠. 갈매나무 뭐예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어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존재야. 내가 현실이 힘들지라도 극복할 거야. 지금 백석은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 마인드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향이 되어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쳐다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투영된 거죠.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자연을 바라보니까 내가 담고 싶다. 요런 시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퍼? 아니야. 슬픈 내 마음을 플러스로 감정을 환기해 주잖아. 실현에 꺾이지 않아. 삶에 대한 의지를 말해줘. 나에게 희망을 줘. 그래서 갈매나무는 나에게 의지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눈과 감회나무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요. 나에게 뭔가 시련이 올지라도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플러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드러내는 그런 소재가 되어줍니다. 끝.